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동명사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All New Grammar in Exam의 한 3분의 2 정도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이후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법들, 가정법이라든가 비교라든가 또 우리가 그 아주 애먹는 도치라든가 뭐 이런 쪽 내용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늘 그 인터넷 강의를 듣는 그 학생들의 그 강의, 그 수강의 어떤 그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옛날에 어떤 그 인터넷 온라인 업체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 완강을 하지 않는 학생이 완강을 하는 학생만큼 정도의 숫자가 된대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50% 정도의 학생이 완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놀랍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0강짜리를 듣는다 그러면 한 16강, 7강쯤 이렇게 쭉 가다가 지쳐서 그냥 안 듣고 또는 그 기간을 이렇게 놓치는 거죠. 수강 기간을 이렇게 놓쳐서 다시 연장 신청했다가 또 그것도 놓치고 뭐 이래서 또 연장 신청하기도 귀찮고 미안하고 뭐 이러니까 또 안 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내 수업 듣는 학생만큼은 진짜 그러지 말해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지만 3분의 2쯤 이 강좌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완강하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수업 들으면서 계속 느꼈을 것이고 야, 내가 이 수업을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영문법에 있어서의 그 보석과 같은 그러한 그 내용들이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아주 완벽하게 완강하고 나중에 복습할 때도 찝찝하지 않은 마음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완강하는데 좀 돕기 위해서 이 강좌의 그 강의 수는 늘렸지만 매 강마다 제가 이 40분에서 45분 사이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 40분 정도가 뭐냐면 한 학생이 공부를 시작해서 집중을 쭉 끊이지 않고 이렇게 쭉 할 수 있는 어떤 그 한계치, 그게 한 40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늘 거기 정도에 끝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까지 수업했던 것들 중에 보면 제가 막 광분을 하느냐고 막 50분도 넘어가고 막 이런 것도 꽤 있었지만 되도록이면 그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잘 아시고 조금만 여러분이 더 성실성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동명사 부분은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했던 그 투부정사와 늘 비교가 되어지고 그 연관되어지는 어떤 공통점들도 있고 이제 그러한 장입니다. 그런데 투부정사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투부정사는요. 이름에서처럼 부정사,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문장 속에서 명사적으로도 쓰일 수 있고 효용사적인 용법으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적인 용법으로도 쓰일 수 있으며 또 어떨 때는 이게 무슨 용법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그 표현법들을 그냥 공부하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나 동명사는요. 이 제런드라는 이 동명사는 우리 한국말 동명사에서 볼 수 있듯이 늘 한 가지 용법밖에 없습니다. 동사를 명사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분사, 투부정사, 동명사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준동사라고 표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준동사 뭐 이런 표현을 별로 그렇게 즐겨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원래 품사인 동사에서 조금씩 변형시켜서 여러 가지 활용으로 쓰게 되는 활용성을 좀 갖게 되는 그런 그 일명 준동사라고 하는 것이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인데 그 중에 동명사가 가장 간단하고 공부할 부분들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하기가 되게 수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한번 제안해 봅니다. 저희 수업을 다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그 수업의 어떤 내용들을 그 챕터들을 이렇게 소 챕터들을 딱딱 외우셔서 학생들한테 친구들이나 동생들한테 한번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제 이 그래머 인 exam 이 강좌는 사실은 그 지방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강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아마 듣고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잘 공감이 가실 겁니다. 동명사가 가장 가르치기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생들도 그렇게 동생을 한번 가르쳐 보는데 한번 사용해 보라고요. 알겠죠? 아주 단순합니다. 공부할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늘 거기서 내는 패턴들이 비슷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할 것은 무엇이냐? 동명사와 현재 분사와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 책에 써 있죠. A smoking man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man 때문에 어를 쓴 것 같고 해석도 쉬워요. 그렇죠? smoking man 담배 피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모킹이 man을 꾸며줬다고요. 이걸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이 남자가 뭐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얘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이 남자는 지금 담배 피고 있는 남자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옆에 있지만 a smoking room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지금 이렇게 위와 같은 것이 성립이 됩니까? 지금 이 방을 꾸며주고 있습니까? 담배 피는 방입니까? 이 방이 이 행위를 하고 있냐고요. 이 방이 지금 담배 피고 있냐고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위와 같은 그러한 그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담배 피는 방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흡연, 방, 따로따로입니다. 흡연, 방이라고요. 얘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얘가 어떤 모습인지, 그렇죠? 이게 룸이 이것처럼 이 남자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지, 뭘 하고 있는지 얘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 이거잖아요. 지금 담배 피우는 남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자를 그려볼 수가 있죠.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담배를 몇 살 때부터 이거 어떻게 20년 넘게 피다가 2007년에 끊었거든요. 근데 아유 가끔 가다가 담배 피더니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담배 피는 친구들 많죠? 수험생들 담배 끊는 게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얘를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얘는요, 방이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흡연, 방, 이게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얘를 보고 뭐라고 해요? 얘가 동명사예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죠. 우리 분사 공부했죠. 네. 분사, 즉 동사에다 ing 붙인 거 현재 분사, ed 붙인 거 또는 en 붙인 거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그때 분사의 가장 보편적인 기능이 뭐죠? 근본적이고도 보편적인 기능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인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거나 뒤에서 꾸며주거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분사는 곧 형용사와 같은 거고, 지금 얘 꾸며주고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로서 썼다는 것은 얘가 분사라는 것입니다. 현재 분사. 그렇죠? 근데 얘는 담배 피는 거, 흡연, 방 이래서 얘가 얘 꾸며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동명사인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동사에다 ing 붙인 것이지만 어떨 땐 현재 분사고 어떨 땐 동명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해는 했겠지만 우리 하나만 더 비슷한 예를 들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한 다음에 sleeping baby 이랬습니다. sleeping baby. 근데 이번에는 a sleeping bag 이랬습니다. 자, 책에는 지금 안 써져 있는 것인데요. 칠판에 제가 예를 하나 더 든 것인데 얘는 당연히 뭐죠? Look at the sleeping baby 이랬습니다. Look at the sleeping baby. 야, 그러면 얘 뭐예요? 잠자고 있는 애기죠. 얘랑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얘는 뭐예요? 분사인 것이죠. 분사. 애기가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잖아요. 애기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예요? 얘 또 뭐예요? 또 가방이에요. 그렇죠? 가방이 잠자고 있습니까? 이게 얘처럼 이렇게 꾸며주는 것입니까? 이 위에처럼? 아니죠. 잠자고 있는 가방이 아니라니까요. 얘 설명해 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따로따로라니까요. 잠가방. 됐습니까? 잠가방. 그러므로 얘는 또 역시 동명사인 것입니다. 현재 분사가 아니고.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독해할 때 잘 이해하시고 이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게 수능에서는요, 이게 분사입니까 동명사입니까 나누세요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신 시험 같은 데서는 낼 수가 있는 그런 문제고요. 우리가 잘 이해를 시험 문제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해놓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동명사의 시제 부분을 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의 시제.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을 좀 들어가는 것인데, 동명사라는 건 결국 뭐라 그랬죠? 동사를 명사처럼 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명사는 명사처럼 그 문장에서 주어도 하고, 그죠? 주어 역할도 하고, 목적어 역할도 하고, 또는 보어 역할도 하고 막 그렇겠죠. 즉 명사가 하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동명사도 동사에서부터 활용된 거거든요. 즉 행위가 들어가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동사면 공부하기가 동명사잖아요. 그렇죠? 한국말도 동명사 있죠. 다행이에요. 그렇죠? 투부정사가 한국말에는 없는데 영어에는 동명사는 한국말에도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공부하기 동명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명사처럼 기능은 하지만 동시에 행위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법은 명사적 용법이지만 행위는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그 행위가 문장 전체보다 하나 전에 일어나는 행위면 그걸 나타내줘야 되는, 즉 시제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동명사에도 시제가 있는 거예요. 명사는요. 여러분 명사에 시제 있어요? 책에 시제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책이었던 책, 뭐 이런 거 없어요. 아니, 명사에는 시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가방, 사람, 방, 이런 명사에는 시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점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동명사는 동사 행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시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책에 보세요. enjoy skiing, during the vacation every year. 나는 매년 방학 때면, 자, 윈터 베이케이션이겠죠? 방학 때면 스키 타는 것을 즐겨, 이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스키에다가 ing 붙여서 스키 타기, 이것이 이제 enjoy의 목적으로 쓰였죠. 그렇죠?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뭐냐면 매년 방학 때 난 스키 타는 걸 즐겨,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실이죠. 난 늘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늘 그렇다라는 일반적인 사실 이야기할 때 현재형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늘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ing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너는 스포츠 중에 뭐 좋아해? 그러면 I like swimming. 난 수영하는 거를 좋아해. 그럼 늘 그렇다는 거죠. 그럼 I like swimming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문장 보십시오. 다음 문장 보시면요. She is ashamed of. She is ashamed. Be ashamed of 하면요. 자, 무엇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shame, 여기 수치라는 명사죠. 앞에 a 붙여가지고 ed a 붙여가지고 동사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ashame에서 남에게 수치를 주다 이런 뜻이고, be ashamed 됐으니까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모욕을 받은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그녀는 이거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수치스러워하다 이렇게 됐는데요. 전치사 나왔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명사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무슨 말을 쓰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그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거, 그래서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요. 획득하는 거 지금 win이죠. 그렇죠? win. 그런데 획득하지 못하는 거니까 not이 붙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win인데 전치사 나왔으니까 뭐 붙여야 되죠? ing 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얻다 획득하다가 win입니다. 여러분 win은요 이기다 좀 하지 마세요. 그건 어느 때만 이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획득하다, 뭘 얻다 이런 뜻입니다. 뭘 받는 거라고요. 얻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카데미상 시상식 할 때 the winner is 이런 겁니다. 거기 무슨 승리자는 이런 게 아니고요. 상 받는 사람이죠. 수상자. 상을 획득하는 자는 이거죠. win이란 말은 이렇게
뭘 얻는 건데, 획득하는 건데, 여기 뒤에 이제 the medal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뭐라 저랬어요 지금? 전치사 나오니까 동명사 쓰는 건 되는데 얻는 거를 수치쓰는 게 아니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럼 not이 어디 붙을까요? 여기 붙는 게 아니라 not 이렇게 붙습니다. 여러분 투부정사 not to do 자 투부정사 부정어 not이 앞에 붙죠. 그 다음 분사구문에서 이미 공부했죠. not이 어디 붙습니까? 앞에 붙죠. 마찬가지입니다. 동명사도 ing 바로 앞에 붙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쉽죠? 그래서 not의 위치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공부하게 된 것인데 이렇게 앞에 붙는 건데 근데 약간 이상해요. 약간 이상해요. 여기는 안 이상한데 여기 좀 이상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 해석해 보세요. 그녀는 메달을 얻지 않는 것을 수치스러워합니다. 근데 이것은 물론 이렇게 쓰고 우겨도 돼요. 그녀는 원래 성격이 메달을 얻지 못하는 것을 되게 수치스러워하는 여자야. 그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이번에 특별히 무슨 시합이 있었어요. 이번에 시합이 있었다고. 근데 이 여자가 그 메달 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메달을 따지 못한 것을 수치스러워 한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늘상 있는 일이죠, 이거는. 그죠? Every year. 나는 늘 매년 스키 타는 걸 즐기지. 또 I like swimming. 난 수영하는 걸 좋아해. 라는 일반적인 사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반적인 늘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무슨 올림픽 대회가 있었는데 메달을 못 땄다고요. 따지 못한 것을 수치스러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걸 영작하려고 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ing 하면 늘 일반적인 얘기라니까요. 그녀는 메달을 따지 못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합니다. 언제나. 어떤 시합이나 아무 때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이번에 시합을 따지 못한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되게 줄여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수치스러워하고 있는 건 지금이죠. 근데 메달을 못 딴 건 언제예요? 얼마 전이라고요. 얼마 전, 과거라고요. 지금 수치스러워하는 것보다 하나 전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메달을 따지 못한 거죠. 이번에. 네? 그래서 문장 전체 시제보다 이 부분이 하나 전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이미 분사구문이나 투부정사에서 다 배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문장 전체보다 하나 전인 것은 투부정사 할 때 뭐 했어요? 완료부정사 했었죠. 분사구문 문장 전체보다 하나 전인 거는 having pp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have pp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동명사도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그냥 ing 붙이지 말고 얘를 어떻게 뭘로 바꿔? have pp로 바꾼 다음에 여기 동명사니까 having pp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 제가 한참 동안 설명을 했지만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미 여러분은 아마 알고 있었을 텐데 동명사를 적어야 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일어난 일이 문장 전체보다 하나 전일이라면 having pp다. 그러므로 not 뭐 나와야 돼요? having 자 win의 pp는 won이죠. having won the medal. 됐습니까? 네. 꼭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명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투부정사도 수능에 나왔었고요. 분사시험은 되게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동명사 쪽의 시제 부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큰 겁니다. 그거를 저만 아는 줄 아십니까? 다 압니다. 출제자들 다 알아요. 네. 그러므로 꼭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동명사는 첫째로 현재 분사 ing랑 1번처럼 구별을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동명사 시제까지 지금 했습니다. 됐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명사의 태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동명사의 태도 왜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동명사도 동사 일종이라니까요. 동사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는 뭐 행위가 있잖아요. 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온 동명사도 지가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이 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죽이다라는 동사의 동명사 뭐죠? 남을
죽이기죠. 그러나 죽임을 당하기라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되게 쉽죠. 여러분이 혼자 해보세요. 동사에 ing 붙이는 게 동명사예요. 그러면 우리 kill의 동명사 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남을 죽이기 하면 뭐예요? killing이에요. 근데 죽임을 당하기 하면 뭐예요? 여러분 동사의 수동은 뭐예요? be killed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거 나눠놓고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ing 붙이면 되는 거죠. 동명사는 ing 붙이는 거라며. 그래서 앞에 나온 거에다가 ing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은 분사랑 분사 할 때랑 상당히 그 비슷한 것들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동명사의 태 부분에서 한번 보십시오. Birds can fly without learning. 왜 거기는 그냥 learning이냐면 birds can fly. 새는 날 수가 있습니다. 뭐 없이도 배우지 않고도 날 수 있다. 즉 이런 그 본능적인 것 때문에 본능으로 그냥 안다는 거죠. Birds can fly without learning 그러면 되는 거죠. learn 배우는 거 없이도잖아요. 근데 전치사 뒤에 나왔으니까 ing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Birds can fly without 한 다음에요. 야 여기에 teach 알맞은 거 써봐 이랬어요. 그때 가장 생각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without teaching이요. 왜? 전치사 다음 다음에는 ing 써야 되잖아요. 히히 이러고 지나가는 애들. 이런 학생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뭐죠? 해석을 안 하고 있죠.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전치사 뒤니까 ing죠? ing. 그냥 가는 거예요. 가장 한심한 거예요. 현장 강의에서는 이렇게 해서 틀린 사람 있으면 나 확 진짜 죽여버립니다. 그냥. 해석을 제발 하세요. 해석. 여러분 이거 해석해 보세요. 새는 자 뭐 없이도 teach가 무슨 뜻이에요? 가르치다잖아요. 그럼 가르치는 것 그죠? 가르치기 가르치는 거 없이도 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얘가 지금 의미상의 주어예요. 문장 전체 주어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ing 썼어요. 그럼 얘가 가르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얘가 가르친다는 의미예요. 가르치는 거 없이도 날 수 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얘가 어떻게 가르치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배우는 거 없이 날 수 있다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learn을 알맞은 걸 써라 했으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teach를 알맞은 거로 해라 그러면은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다 여러분 teach는 가르치다인데 그럼 가르치는 거 없이 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가르침을 받는 거 없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날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가르치기가 아니라 be taught. 가르침을 받다. 라는 수동. 이게 필요한 거죠. 그 전치사 뒤에 그러니까 being taught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됐습니까? 네. 가끔요. 어떤 학생들이요. 야, 뭐 나오면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teach 알맞은 거 써라 그러면요. 그건 알아요. 아, 맞아. 가르치는 거 하면 안 되지. 가르침 받는 거지. 당하는 거니까 수동이지 하고서 이것만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틀린 애들이 있거든요. 전치사 뒤니까 뭐 나와야 돼요? 동명사 나와야 되죠. 그래서 being taught 이렇게 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동명사의 태까지 우리가 공부했고요. 네 번째는요. 우리가 뭐로 공부해야 되냐면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의미상의 주어요.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자, 우리 공부했던 거죠. 그렇죠? 우리 공부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녀는 수치스러워했습니다. 메달을 따지 못한 것을 수치스러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대로 내비두면 메달을 따지 못한 게 누구예요? 자기죠, 지금. 자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예요? 그녀인 거죠, 계속.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근데 만약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녀는 자기 아들이, 알았어요? 자기 아들이 메달을 따지 못한 거 수치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행위가 누구 한 거예요? 요게. 아들이죠, 아들. 자기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기다가 자기 아들을 써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어디다 써야 될까요? 여기다 써야 됩니다. 여기다가. 낮까지 있어가지고 오늘 공부가 잘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자, 자기 아들이 메달을 따지 못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her son인데 그냥 이렇게 내비두면 안 돼요? 됩니다. 내비두면 됩니다. her son. 그런데 뭐도 괜찮냐면 her sons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다가 왜 이 소유격을 갖다 붙여주는 게 괜찮을까요? 잘 보십시오. 이게 동명사지요. 동명사. 이게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지요. 동사는 명사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다. 명사처럼 만든 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앞에 소유격을 붙여주면 되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소유격을 붙이면 뭐의 뭐. 그래서 뒤에 명사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더더욱 얘는 동명사야. 동사를 명사처럼 만들어준 거라고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소유격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아들의 뭐 하기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의 다음에는 늘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욱더 명사와 같은 느낌을 자꾸 주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어퍼스트로피에서 소유격으로 붙여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특정한 이렇게 son 이런 보통 명사가 아니고 그냥 만약에 그가 메달을 따지 못한 거. 그래서 그냥 he라고 합시다. 그러면 he는 어떻게 쓸까요? 자, him 목적격으로 씁니다. 아니면 여기처럼 his 이렇게 씁니다. his. 아시겠습니까? 아까 얘는 뭐였죠? 얘는 어떻게 쓴다 그랬죠? 그녀의 아들은 뭐라 그랬죠? 그녀의 아들 그냥 아들만 써도 괜찮고 아들의 써도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들의라고 쓴다고 그랬잖아요. 소유격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사람이라는 말을 할 때 his라고 소유격 붙인다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는데 하나가 뭐냐고 목적격 써도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허썬이라고 했을 때 그 허썬이 목적격이었던 것입니다.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주격은 안 되는 거예요. he 붙이면 안 돼요. he는 안 돼요. he는 안 됩니다. 알았죠? 왜 안 돼? 여러분 어떤 ing 앞에다가 주격 내비두면요. 이 ing는 분사라는 뜻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격이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유격 아니면 목적격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됐죠? 네. 자,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제 이 얘기를 할 때가 됐죠. 동명사 얘기가 나오게 되면 늘 우리가 빠짐없이 하는 그 공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뭐가 있으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뭐가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5번째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I lik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뭘 좋아해요? I like 한 다음에 잘 보십시오. I like 난 너를 좋아해 그러면 you죠. you. 나는 김치를 좋아해 그러면 I like 김치죠. 그럼 명사 쓰면 되는 거죠. 목적으로. 그렇죠? 근데 만약에 뭐뭐 하기를 좋아해. 이렇게 동사에서부터 나온 동사는 명사적으로 쓴 거. 그걸 쓰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 공부한 걸 통해서 결국은 동사를 명사처럼 쓰는 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I like to swim. 나는 수영하기. 이게 목적으로 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한 그리고 여러분이 미리 이미 중학교 때부터 공부한 동명사도 동사를 명사처럼 쓴 거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I like swimming. 이렇게 아무거나 붙이면 된다고요. 둘 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문법적으로 다 맞는 문장입니다. 물론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미세한 차이는 있다고요. 여러분 있죠? 동명사는요. 명사 같은 느낌을 더 주는 거거든요. 명사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에다가 이름 붙인 거죠. 그러므로 I like swimming이 보다 더 늘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늘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수영한다는 것, 이 행위를 나는 좋아해.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투부정사는요, 우리 투부정사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투부정사가 어떤 어감을 가져요? 투는 원래 전치사 투에서 나온 투라고 그랬죠. 그렇죠? 전치사 투는 어디로?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므로 to swim 하면은 얘는 더 이상 전치사가 아니라 이제 투부정사로서 원형을 쓴 거긴 하지만 이 어감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의미가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I like to swim 하면요. 수영을 좋아한다는 건 맞는 것인데 지금 수영하고 싶다라는 걸 살짝 얘기해 주는 겁니다. I like to swim. 알겠죠? 그래서요. 오늘 뭐 할까? 친구끼리 모였어요. 여름에. 오늘 뭐 할까? 이랬는데, 나 수영 좋은데. 이럴 때 뭘 쓸까요? 자, 야, 오늘 뭐 할까? 그랬는데, 나 수영이 좋은데. 그럼 뭐 할까요? 우리 카메라 PD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투스임이죠. 얘기 들렸습니까? 금방, 정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뭐 할까? 그런데, 나 수영이 좋은데. 그러면 이거죠. 이거 쓰면 약간 생뚱맞아요. 이거 쓰면요, 야, 오늘 뭐 할까? 그러는데, 나는 늘 언제나 수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좀 약간 콩글리시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영어 시험 중에서 이거에 뭐 어감 차이를 고려해가지고 시험 문제까지 내고 막 이러진 않습니다. 하여튼 문법적으로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like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기도 하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hate라는 동사도 그래요. 그리고요, begin이라는 동사도 그래요. start라는 동사도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뭐야? 다른 동사들은 그러면 이렇지 않다를 거잖아. 여러분이 눈치 다 챘죠. 그리고 이미 사실은 중3 때쯤에부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듣죠. 맞습니다. 어떤 동사들은요, 여기 뒤에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삼는 동사들이 있고요. 얘네들은 아니지만, 그죠? 어떤 동사는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걸 먼저 할 거냐면 우리가 이게 동명사편이니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네, 거기 쭉 보십시오. admit, avoid, consider, deny, escape, enjoy, finish, mind, postpone. postpone은 연기하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give up 뭐 이런 단어들입니다. 예. 사실 여러분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나 네이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구글이나 이런 데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쫙 나올 것입니다. 저도 여기다 한 100개만 더 적고 싶은 유혹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나 안 적은 이유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많이 책이 나오지도 않은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알아서 외워놓고 그런 부담을 갖고 공부를 하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 이외의 단어들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 단어들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밑에 CFN하고 나왔죠? decide, expect, hope, plan, pretend, promise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이 단어들도요, 여러분 있죠? 원래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쪽으로 원론적으로 막 갈까 봐서 그랬는데, 잠깐 동안 얘기하면요, 이렇게 여러분 decide 같은 거, 그 밑에 보세요. 그 투부정사만 쓰는 거죠? 여러분 decide는 무슨 뜻이에요? 결심하다죠. 그러니까 이거 왜 투부정사 쓰는 줄 아세요? 이거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일이에요? 앞으로 일이죠. 앞으로 일. 그렇죠? 앞으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명사 쓰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뒤에 expect도 어때요? 뭐 하기를 기대하다죠. 그렇죠? 그렇게 좀 약간 앞으로의 일이죠. hope 어떻습니까? 기대하다죠. 희망하다죠. hope 투부정사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앞으로 일이에요. plan도 그렇죠. plan 계획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promise promise to buy a Benz 벤츠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뭐 이러면 promise도 앞으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는 것이 이 일이 이거 할 당시보다 좀 나중 일일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데서는 주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씁니다. 투부정사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잠깐 할까 안 할까 하다가 지금 한 거냐면 사실은 무조건 여러분이 일반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말을 적었을 때 요거 얘기가 이거보다 나중 일이다. 그러면 무조건 투부정사. 좋았어. 원론적이셔. 요성 선생님 되게 언어적이셔. 그런데 스타트 어떻습니까? 비긴 스타트 어때요? 여러분 이거 하는 거 시작하다 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뒤에 얘기가 이거보다 나중 얘기겠죠. 근데 여기는 동명사도 쓴다니까요. 그것도 왜 그러냐? 그럼 또 이 자체가 또 이야기하려면요 영어 발달사 얘기까지 하고 뭐 별 얘기 다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전혀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봤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여기에만 국한되는 여기에서는 아까 말한 것이 성립이 되는 얘기지만 이걸 확 일반화시켜서 모든 단어들이 다 이쪽 이야기가 이거보다 뒤에 얘기면 투부정사만은 목적어 취한다 이렇게는 외우시면 안 된다고 큰 코 다친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일리가 있구만 이란 정도로만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근데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또 이번에는 또 CF 그리고 참 여기 pretend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pretend는 어때요? 이것도 보세요. pretend 뭐하는 척하다잖아요. 그럼 이미 여러분 뭐하는 척하다 할 때는 이미 이 일을 하고 있죠. 이게 나중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얘는 또 투부정사 쓴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에 무조건 그 법칙에 의해서만 딱 적용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얘는 또 그 예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일리가 있는 정도로만 요거 아까 얘기한 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둘 다 되는 동사 그 6번이죠. 둘 다 되는 동사. 그런데 의미가 너무 다른 거. 아까 얘기한 이 정도 다른 게 아니라 의미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거는 시험 문제요. 모의고사에 참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나왔어요. 나올 가능성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미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 수능어법이 그거거든요. 수능어법이 그냥 해석이나 독해 없이 그냥 요 문법을 아는 사람 맞출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는 안 냅니다. 지나온 기출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몇몇 개는 굉장히 쉬운 거는 해석을 못해도 앞뒤를 문맥을 몰라도 요거 하고 저렇게 탁 적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몇 개 안 돼요, 근데. 수능어법 시험 문제에서는 수능어법 문제는 늘 가혹한 독해 문제예요. 오히려 다른 독해 시험 문제보다 더 문맥을 잘 보면서 이 문맥의 흐름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문법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아주 중요한 그 기능 같은 것들을 물어본다고요. 말하는 법에 대해서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forget 나온 다음에 ing도 나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나올 수가 있는데 투부정사는 어떤 일이에요? 투부정사는 그 당시에 아직 하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 않은 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까도 그런 얘기 계속 했었지만은 이 당시에 앞으로 할 건데 아직 안 한 거예요. 이게 나중 일인 거예요. 그 다음 이 ing는 뭐예요? 이미 한 일이에요. 이미 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 forget 나온 다음에 ing 나오면요. 이미 어떤 일을 했는데 그 했다는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집에서 이 레인지 불을 껐어요. 근데 껐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아차 나 이거 안 끈 것 같아 막 이러잖아요. 그런 문맥에서는요 이걸 써야 되는 거죠. 꺼놓고 껐다는 자체를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와서 1시간가량 나갔다 다시 돌아와가지고선 보니까 이미 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맥에서는 ing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뭐예요? 이 여자가 불을 끄는 걸 깜빡했어. 그래서 나와가지고 쇼핑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집에 가보니까 아파트가 다 타 있어 홀랑. 그럼 이 여자는 뭘 안 한 거죠? 그렇죠? 안 한 거죠? 그때 투부정사 써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I forgot seeing her 이러면은 그녀를 본 거라니까요. 봤는데 봤다라는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녀를 봤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I forgot to see her 이러면 이건 뭐예요? 그녀를 볼 거를 깜빡 잊고 아직 안 만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난 거예요. 깜빡하고서. 이해하시겠죠? 네. 이거와 똑같은 것이 remember라고요. 여러분 여기도 그래서 remember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요? remember, think하고 그러면 그녀를 봤어요. 본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 여자 옛날에 한번 봤어. 그럼 여기 만약에 remember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본 거죠. 앞으로 볼 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나 제 여자애 만날 거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책들이나 이런 데 보면 ing는 과거일, 투부정사는 미래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오히려 그 시제 쪽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했냐 안 했냐로 여러분이 따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했냐 안 했냐의 문제로. 그럼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거 이외에 stop 얘기를 하면서 stop도 뒤에 목적어가 둘 다 올 수 있는데 뜻이 달라 이런 가끔 책들이 있는데 난 그럼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stop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I stop 이거 맨날 봤죠, 여러분. 스모킹과 투 스모크 나오는 거 있죠. 스모킹 그러잖아요. 담배 피기를 멈춘 거예요. stop 뒤에 ing 나오면 이게 목적어예요. 그렇죠? 목적어로 동명사만을 취합니다. stop도요. 아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목적어로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에다가 좀 뭐예요? 추가시켜 놓으십시오. stop도. 그런데 만약에 to smoking 하잖아요. to smoke 하잖아요. 그러면 to smoke는 얘 목적어가 아니라니까요. 목적어가 아니라고요. 목적어가 아니니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를 멈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목적어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그냥 끝난 거라니까. 이게 끝났어요. 그럼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이에요? 목적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명사지 용법이 아닌 거죠. 뭐뭐 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부사적 용법으로. 이거는 뭐 자동사는 멈춘 거고 멈춘 거. 길 가다가 멈춘 거 이렇게 멈췄어. 얘는 뭐뭐를 아니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담배 피기 위하여 멈췄다죠. 그렇죠? 되게 웃겨요. 어떤 책들에 보면 스탑 뒤에는 둘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둘 다 목적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뜻이 다르다 해놓고 해석도 제대로 해놨어요. 담배 피기 위하여 멈췄다로.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그러니까 피기 위하여라고 그 책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목적어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뒤에 둘 다 나온다 이런 말은 진짜 웃기는 말인 거죠. 모든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 다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모든 동사는 뒤에 다 나올. 여러분, he came to me. 그때 여러분 책들에서 이런 말을 보셨습니까? came 뒤에는 came to see me 였어요. he came to see me. 나를 보기 위해 왔다죠. 그때 여러분 이런 거 봤냐고요? come 뒤에는 투부정사 쓸 수 있어. 이런 말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이상하게 없죠. 왜 없는지 아십니까? 모든 동사 뒤에는요.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는 투부정사가 다 올 수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스탑 뒤에만 둘 다 오는데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뭐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학생들의 그 머리를 이렇게 병신같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스탑 뒤에는 그러니까 이 뒤에는 뭐가 온다는 건 늘 목적어 얘기하는 것이고 목적으로는 동명사만 오는 것이에요. 알았죠?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아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목적어가 아니에요. 됐죠? 그럼 뭐 하기 위하여죠. 네. 이제 여기까지 해서 6번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 뒤에 다음 시간에 동명사의 꽃입니다. 동명사의 꽃. 그게 뭔지 아십니까? 투부정사 투가 아니라 전치사 투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동사가 나올 때 원형 나오면 안 되고 ing 써야 되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동명사의 관용주형법. 동명사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많이 하는 그런 아주 굳어져 있는 그런 표현들 이런 걸 공부할 것입니다. 알겠죠?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